안녕하세요. 도쿄강자입니다. 저는 이번 주 내로 제가 찾은 꿀통들의 종목 분석을 끝내버릴 생각입니다. 그동안 꿀통들 분석을 좀 미뤄온 게 있어서 이번 주에 다 끝내버릴 생각이고요. 티어 1등급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미 영상 올렸으니까 오늘은 꿀통 티어 2등급 중에서도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자율주행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6G를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G는 위성을 사용하는 통신망인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훨씬 속도가 개선이 되고 위성을 사용하는 통신망인 6G 시대가 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바로 완벽한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신 이 자료는 모든 꿀통 종목 분석 끝나면 탭에 공유할 생각이고요. 또 자율주행 파트에도 이렇게 기본적인 어깨정만 자료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미래까지 로드맵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단계를 보시면 저는 이 완전 자율화라는 게 6G 시대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6G에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자율주행 쪽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중에는 테마만 타고 시장은 박살내서 주가만 오른 종목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아무리 미래 먹거리 탄탄해도 아무 회사는 뛰어들 수 있고 꾸준히 연구할 돈이 없어버리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저는 검색에서 나온 테마주 중에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1차 필터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도 추가로 저희 기준대로 필터링을 해서 관심 종목 몇 개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관심 종목이 6개가 나왔고요. 먼저 유니캐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캐스트는 비메모리 관련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고 실적은 매년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은 게 조금 흠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일본과 주봉 모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본 거고요. 텔레칩스는 차량용 모듈 생산업체로서 재무제표를 보면 이 종목 역시도 3년 연속으로 개선이 되고 있죠. 그리고 주봉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관심 종목에 넣어본 종목입니다. 한국단자 같은 경우는 1973년도 설립된 업력이 긴 회사입니다. 자율주행은 통신망이랑 연결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커넥트 기술이 중요한데 이 커넥트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한국단자라는 회사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었지만 마음에 걸리는 거는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너무 지나치게 크죠? 시가총액이 좀 더 작았으면 좋았을 거고 그리고 이런 오래된 종목의 특성상 유보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 특히나 이 종목은 유보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습니다.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회사가 망할 일은 없다는 얘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연구개발비 쪽으로 지출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야지만 미래 먹고 대비할 텐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는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살펴볼 내용은 없습니다. 모트렉스는 2001년에 설립된 회사로 이에서 나름 업력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필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실적은 매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 4천억대라는 것과 모트렉스의 퍼가 동일 업종 평균포보다 높다는 게 조금 흠입니다. 주봉과 월봉을 보시게 되면 살짝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플러스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HL홀딩스는 기존의 한라그룹이 사명을 바꾼 겁니다. 홀딩스니까 지주회사겠죠? 자회사 중에는 HL만도가 제일 빵빵한 자회사로 있습니다. HL홀딩스 자체는 실적이 매년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 평균포보다 퍼가 낮은 게 장점입니다. 시가총액도 3천억대로 앞에서 살펴본 종목들보다 좀 낮은 편이고 이것도 플러스 요소겠죠. 다만 주봉과 월봉이 우하향하는 게 조금 마이너스 요소로 보이고 있습니다. 칩셋미디어는 2003년 설립된 회사로서 2015년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앞서 말했던 텔레칩스와 계열사인 회사이고요. 비디오 IP라는 게 있는데 비디오 반도체 설계 쪽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 그리고 세계 3위의 비디오 IP 회사가 바로 이 칩셋미디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매년 개선되는 게 마음에 들고는 있는데 보시면 20년 실적이 24억, 21년이 52억이고 22년 추정치는 70억이 넘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2천억이 안 돼서 자극이 좋긴 한데 다만 하나 걸리는 게 동일업종 퍼보다 이 종목의 퍼가 거의 3배 가까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트는 조금 애매한 게 흠이라면 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관심 종목들을 6종목 살펴봤는데 이렇게 조사하면 당연히 걸려야 될 종목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걸려야 될 종목들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관심 종목 중에서 괜찮은 게 없었지만 그래도 관심 종목에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도도 안 된 종목들이 이렇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비고 재무제표를 보면 온통 빨간불이죠. 저는 절대로 이런 종목은 거르고 봅니다. 투자를 안 하는 종목이죠. IA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월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월봉인데 매달 빠지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쯤에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차피 빠질 거라면 차라리 단기 급락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냥 몇 년간 사람 알려주기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자율주행과 함께 로봇 쪽도 같이 체크를 했습니다. 오늘만 해도 삼성에서 로봇에서 칩을 추가 매수를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갔었죠. 로봇은 분명 전망 있는 분야가 맞습니다. 고령화도 되고 있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시급도 오르면서 점점 생산 쪽은 자동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티어 1에 놓지 않고 티어 2에 넣어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테마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문재인 정부 때 최저시급 1만원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었는데 의외로 로봇 관련주 관련해서 상승될 리가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고 눈에 띄는 시세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티어 1이 아닌 티어 2에 넣어둔 파트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미래에 분명 상승할 것은 확실한 업종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쉬운 건 테마주 치고는 종목들이 많지 않았고 저의 마음에 드는 종목은 그나마 로보스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전자 자회사로 2018년 편입이 됐었고 1999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나름 업력이 긴 회사입니다. 실적도 매년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년에 113억 마이너스에서 2억 플러스 18억 플러스 그리고 22년 더 좋을 걸로 보이는 거고요. 다만 주봉을 보게 되면 좀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죠.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지분 인수로 인해서 로봇 쪽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들어가지 않고 한표 꺾이면 로봇 관련주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걸려야 될 종목들도 당연히 찾아봤는데 대부분 실적이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온통 빨간불이죠. 이런 건 답도 없는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재무제표는 별로인데 잠재력 있는 곳이었는지 삼성전자가 오늘 지분을 계속 사고 있겠다는 기사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해서 폭등하는 중에 오늘은 특히나 상한가까지 쳐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재무제표가 안 좋아도 급등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을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종목과 쪽박이 난 종목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안 좋은 건 어지간하면 끝이 안 좋아서 한두 종목 예를 보고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상으로 오늘 꿀통 티어 2등급에 해당하는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 종목도 살펴봤는데 이번 주 내로 티어 3등급까지 다 끝내서 이 파일을 최종 완성되게 만들어서 텔레그램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